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자매들에게 거짓 기억을 세뇌시켜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만든 교회 장로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년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불리우던 군선교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선교 현장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웨슬리언 군선교사 선교대회가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온두라스의 교회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능을 본 수험생들과 이들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긴장 속의 하루를 보냈을 텐데요.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이 사뭇 긴장한 발걸음으로 학교 정문에 들어섭니다.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수험생들이 입시를 모두 마친 시각 학부모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카드를 제작하고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 가운데 오늘 시험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수능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100명이 넘는 수험생의 이름이 적힌 기도카드를 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뿐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끝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드렸어요. 특히 시험 성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삶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갖기를 간구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입시를 넘어 인생의 모든 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는 도림교회 예배당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오늘 약속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수능을 치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수능은 끝났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법원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친자매들에게 거짓 기억, 오기억을 세뇌해 친아버지와 외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만든 한 장로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람의 심리를 조정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친부 성폭행 무고 사건,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 때문에 고통에 빠진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는 같은 교회 한 장로 부부가 상담을 통해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아버지와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신경 안정제 계속 복용하시고 그리고 자살 충동도 심하게 있었다고 하고. CBS 보도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교단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장로 부부의 구원관에 대한 이단성을 확인하고 장로 부부를 비롯해 동조한 교인들까지 무더기로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장로 부부는 세자매들에게 거짓 기억을 세뇌시켜 허위 고소하게 만들었다며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이모 장로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범행을 도운 교회 집사 오모 씨에게 3년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돼 교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며 성폭행 사실은 피고인들이 교인들에게 오기역을 주입해 만든 허구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 30대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통제, 유도, 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뇌를 당한 조카들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B 씨는 승소 소식이 기쁘면서도 여전히 이 장로 부부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남아 있어 걱정이 큽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학대, 그 영적인 지위나 그 힘을 남용을 해서 중소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위험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 그 성도들을 키우고 목양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권위나 원적인 권위가 너무 지나치게 학대로 이어져갔을 때는 굉장히 더 많은 피해들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장로 부부의 이단적 행보로 시작된 교회 안 친부 성폭행 무고 사건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청년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불리우던 군선교. 하지만 코로나19와 군장비용 감소 등으로 군선교 현장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선교 현장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웨슬리언 군선교사 선교대회가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 CBS 박윤경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등 6개 교단 군선교회 연합체인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가 새로움과 변화라는 주제로 제2회 웨슬리언 군선교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예성증경총회장 이상문 목사는 군선교 현장 목회자들의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지 않아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우리가 가진 그렇게 좋은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막히는 이런 구시대적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특히 이번 선교대회에선 다양한 주제 특강과 함께 새로운 군선교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회 컨설팅 연구소장 김성진 목사는 기존의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전략적인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20대 MZ 세대들하고의 과연 이게 적합한 세대적인 격차를 좁히고 이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삶의 소통이 과연 충분히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석자들은 위기에 빠진 군선교 현장을 진단하고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모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가는 저출산 현상 속에 군 병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붙들면서 간다면 다음 세대의 큰 꿈이, 비전이 펼쳐지는 선교지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군선교 현장도 시대에 따른 실제적인 변화와 새로운 선교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CBS 뉴스 박윤경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 사랑과 능력 있는 교회에서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개혁주의 생명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으로 목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진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나눔 운동과 기도 성령 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행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논문 발표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 문정수 박사와 백석대학교 이춘길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개혁주의 생명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기독청년단체인 세계 YWCA와 세계 YMCA가 오늘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YWCA 미라 리제크 회장과 세계 YMCA 소헤일라 하이에크 회장은 공동 서신을 통해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공동 기도 주간을 통해 기독 청년들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희망이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린이와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계 YWCA와 세계 YMCA는 기독 청년 단체로서의 운동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11월 중 공동 기도 주간을 정해 연합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여성 단체들이 서울 남년회 소속 A교회에서 불거진 담임 목사 성추행 논란에 대해 교단 재판위원회 올바른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감리교 여성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서울 남년회 A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감리교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피해자 증언과 상담이 이루어졌고 감리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성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여성연대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교회를 올바로 회복하고자 하는 A교회 성도들의 호소에 아픈 마음으로 공감한다며 서울 남년회와 감리회 본부가 이 사건을 올바로 처리해 피해자가 위로받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로 가봅니다. 온두라스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지 않지만 삶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역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두라스의 소식 전찬혁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한 중간 정도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그 밑에가 과테말라 밑에가 온두라스예요. 원래는 상당히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마야 문명이 시작됐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들이 있다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중앙아메리카 나라들이 연방으로 같이 있다가 그다음에 각 나라로 또 나누어져 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열악하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런지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바나나나 커피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당 간 GDP가 우리 한국이 지금 한 3만 불이라고 치면 거기 한 3천 불 정도, 10분의 1 정도 좀 열악한 상태죠. 카톨릭이 주로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60% 정도는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많이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한 30%까지는 올라가 있고 토착적으로 거기 원래 있었던 토착 종교가 한 15%, 20% 그 정도 됩니다. 산골까지는 아직까지는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선앙당 돌 놓고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저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들도 교인들도 생기고 심지어 큰 교회들도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제 조그마한 이런 자립은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죠. 보면 교인들의 그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의 있는 것을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생활에서 뭐 다른 사람을 좀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죽으면 이제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일날 한번 만나서 친교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그 나라의 그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으로 오셨던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양반, 뭐 쌍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계급도 많이 없애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위치도 많이 이렇게 좋게 하고 또 가진 사람들이 좀 나누는 그런 걸 가르쳤듯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하는 그런 과제가 시간은 좀 걸리긴 걸리겠지만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업가들이나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이제 그 젊은 층들과 같이 치과 의술을 공부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좋은 이런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회생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좀 해주고 혼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연수를 시켜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 혼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같이 공동생활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떻게 사회 참여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살아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두라스의 장래는 역시 거기 젊은이 세대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뭔가 터득하고 또 깨어나야 되고 크리스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되면 더디긴 더디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여건들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 키우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이게 강도나 이런 범죄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혼두라스에 오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해요. 그런 것이 경제가 좀 나아지면 범죄율도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경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범죄를 잡을 수도 없고 또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신앙도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국은 참 많은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아직까지도 열악한 그런 혼두라스 그 땅에 한번 가능하시면 방문도 좀 하시면 더 절실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두라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찬혁 의료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특히 낮은 중부 내륙과 산간지방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